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베테랑 기자 제시카 리입니다. 15년 동안 세계를 누비며 문화와 혁신의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놀랄 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기술적으로 첨단화된 국가나 혁신적인 시스템을 보고 감탄한 적은 많지만 이건 정말 미래 같다라는 느낌은 드물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 앞서간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벌써부터 이 나라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효율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구조였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은 빠르고 매끄럽게 이루어졌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심사관이 직접 제 여권을 검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대신 키오스크 형태의 자동화된 기기가 저를 맞이하더군요. 키오스크에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 남짓. 그 즉시 스크린에 입국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대기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에 감탄했어요. 미국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거치면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소요되곤 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승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에서 스크린에 제 항공편 번호를 검색하니 제 가방이 어느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지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있더군요. 다시 한번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숙소로 이동하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정도는 미국에도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택시에서 경험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살며 택시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뉴욕 택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된다고 해도 단말기가 고장 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금을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사님이 제가 들고 있는 현금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금은 거의 안 써요. 카드나 QR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QR코드?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QR코드를 활용한 결제를 직접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사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는 매우 친절하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QR코드를 띄우며 결제 방식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돼요. 아니면 NFC 결제도 가능해요. NFC 결제를 시도했더니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었고 동시에 제 스마트폰 화면에 영수증이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를 경험하려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큰 쇼핑몰에서나 가능할 텐데 한국에서는 택시에서조차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이런 방식이 모든 택시에서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모든 가게나 택시에서 이런 시스템이 기본이에요. 현금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한 상태였지만 혹시나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와이파이는 공항을 떠나자마자 자동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고 택시 안에서도 안정적인 연결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저는 이동 중에도 팀과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동 중에 와이파이 신호가 끊기거나 연결이 불안정해서 회의를 포기한 적이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기사님께 한국의 와이파이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안정적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잘 됩니다.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연결은커녕 휴대전화 신호도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기술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숙소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에서의 첫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택시에서의 디지털 결제,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 CNN의 시청자들에게 전한다면
그들도 저처럼 놀라움을 느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기술적 발전이 어떻게 한국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나라만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 근처 카페를 검색했는데 이 앱은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카페의 실시간 혼잡도와 대기 시간, 메뉴 추천까지 제공했습니다. 뉴욕에서 사용하는 앱들과 비교해 확연히 세부적이고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앱의 안내를 따라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 들어섰습니다. 카페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직원이 주문을 받는 대신 테이블 위에 QR코드가 놓여 있었고 이를 스캔하면 디지털 메뉴판이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원하는 음료를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음료 준비 시 알림이 전송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기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몇 분 후 알림이 울리며 음료가 준비되었음을 알려줬습니다. 뉴욕에서는 커피를 주문할 때 바리스타와 대화하고 이름을 잘못 알아들어 엉뚱한 사람이 음료를 가져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주어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방문한 한식당에서도 비슷한 기술적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입구에서는 웨이터가 아니라 키오스크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메뉴에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테이블 번호를 입력한 뒤 결제를 완료하자 주문이 주방으로 자동 전송되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디지털 화면에 제 주문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몇 분 뒤 직원이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뉴욕의 식당에서는 종종 계산서를 요청하고 팁을 포함한 최종 결제 금액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키오스크가 계산과 결제를 이미 처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추가 주문하거나 결제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도 테이블마다 설치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객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더 많은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미래의 도시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시험 운행 중이었고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디지털 화면이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한국의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앱은 단순히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배달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예상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으며 배달 중에도 메시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신뢰를 형성하고 기술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뿐 아니라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열린 야외 영화 상영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공원은 여전히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즐기고 있었으며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과 충전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QR코드를 활용한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하면 몇 분 안에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외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렇게 정교한 디지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한 가족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주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과정 자체를 흥미롭게 여기며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부모는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하고 빠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카페의 QR코드 주문 시스템, 한식당의 키오스크,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한강공원의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경험이 한국의 디지털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경험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활용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CNN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혁신이 가진 특별함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매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지만 이날은 특히 기억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저는 디지털 기술이 한국의 전통적 공간과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활기찬 시장의 모습은 뉴욕의 어느 벼룩시장과 비슷하면서도 그 안에 깃든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다양한 소리와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점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을 끌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김치와 전통 한과의 맛있는 향기가 풍겼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뉴욕의 벼룩시장과는 달리 디지털화된 세상이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노점에서 아침에 먹을 간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통 떡들이 정갈하게 진열된 모습을 보며 제가 가진 스마트폰만으로는 결제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의 벼룩시장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계산을 하려던 순간 판매자는 QR코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금 없어도 괜찮아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결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스캔하자 제 결제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었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거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과정에 놀랐고 동시에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전통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에서조차 이렇게 첨단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결제를 마친 뒤 저는 떡을 포장해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QR코드를 통한 간편 결제가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가게에서는 카드리더기를 설치해 다양한 방식의 결제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상점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게 주인들 중 일부는 결제 시적립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고 결제 후 디지털 영수증을 바로 발행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은 한 상점에서 생선 요리를 주문하면서였습니다. 이 가게는 디지털 결제를 지원하지 않았고 현금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갑을 찾았지만 스마트폰만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고 있던 제 모습을 본 인근의 다른 상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현금을 쓰는 가게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ATM이나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는 친절하게 제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해 송금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 덕분에 저는 금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국 사람들이 기술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배려와 공감까지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장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디지털 결제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현금을 고집하는 몇몇 가게를 제외하면 이곳의 상점들은 디지털 시스템을 이미 일상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를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해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떠난 뒤 저는 서울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취재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선택했습니다. 전철역으로 들어서니 승객들이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한쪽에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닥과 벽에 설치된 QR코드와 상품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승객들은 전철을 기다리면서 QR코드를 스캔하며 상품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쇼핑월이라는 이 시스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승객들은 벽에 진열된 상품 사진과 QR코드를 스캔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그날 바로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플랫폼이 단순히 대기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곳에서는 그 공간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쇼핑을 편리하게 만든 것을 넘어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사례였습니다. 승객들은 상품을 고르며 시간을 보내고
기다림의 지루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까지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전철역,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한국의 기술 문화가 단순히 첨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기술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느낀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대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기술이 종종 복잡함과 소외감을 동반하는 도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은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사람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CNN의 시청자들과 공유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니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재를 위한 출장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여정이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준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짐을 들고 숙소를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니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이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 위를 달리는 차량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교통 상황과 공익 광고들까지 이곳은 정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자 기사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어떠셨나요? 그의 친절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단한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기술을 체험한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끼리 더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의 말은 지난 며칠간 제가 느껴왔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경험했던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시스템은 그 자체로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이번에는 출국 과정을 통해 이 시스템의 또 다른 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탑승권을 받고 짐을 붙이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습니다. 짐의 무게와 상태는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었고 출발 게이트까지의 안내 역시 자동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세련되고 직관적으로 설계된 디지털 시스템이 다시 한번 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 저는 공항 내 상점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결제를 체험해보고 싶어 기념품을 구매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가 끝났습니다. 계산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끄럽게 작동하는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앉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넘겨보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친절한 미소, 한강공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던 가족, 스타트업 단지에서 만난 혁신적인 기업가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녹아든 카페와 식당에서의 경험까지 모든 순간들이 단순히 취재의 일부가 아니라 제 삶에 특별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디지털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가게에서 당황하던 저를 도와준 상인의 친절한 모습과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 서로를 돕고 연결되는 장면들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적 연결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또 한강공원에서 만난 가족들도 생각났습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QR코드를 스캔하며 음식을 주문하고 그 음식을 기다리며 웃고 떠들던 그 모습은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에 그 순간은 제게 특히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은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기술이 인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할 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종종 기술이 소외감을 불러오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나라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취재를 위한 목적을 넘어 기술이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다음 취재를 한국에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CNN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나라였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